그래서 컵 더글라스 생산함수를 우리가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해요. A의 K의 알파승 3분의 1승 그 다음에 L의 3분의 2승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그러니까 대충 얘기하면 이게 0.3이고 이게 0.7이라는 뜻이잖아요. 대충 얘기하면. 근데 이 안에 우리가 캐피탈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인적 자본이 물리적인 시간이라든가 어떤 물리적인 숫자에 들어가 있다면 여기에서 그것들을 이렇게 뽑아낼 수 있겠죠. 뽑아내서 우리가 이걸 더 넓은 의미의 그러니까 브로드한 의미에서 이것을 자본 스탁이라고 부를 수 있지 않겠는가. 사실 휴먼 캐피탈은 우리가 캐피탈이라고 부르는 데는 또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 나중에 제가 설명드릴 텐데요. K는 피지컬 캐피탈이고요. L은 레이버인데 만약에 이 안에 그러한 교육, 스킬, 날리지, 뭐 이런 경험 이런 것들이 들어있고 이걸 우리가 분리해낼 수 있다면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휴먼 캐피탈이라고 해서 캐피탈이라고 부를 수 있다면 이걸 이쪽에다 갖다 붙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마치 꼭 K의 0.3 뭐 인적 자본 휴먼 캐피탈 H라고 쓰겠습니다. 이거의 0.3 그 다음에 L의 뭐 0.4 이렇게도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죠. 이걸 일부 떼어낸다면 그래서 이걸 우리가 광의의 더 넓은 의미의 캐피탈이라고 부를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이제 논리가 성립할 수 있어요. 실제로 이렇게 많이 이런 식의 접근법을 요즘은 뭐 잘 안 하는데요. 전에는 이런 식의 접근법을 많이 취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이제 우리 3분의 2로 돌아와서요. 자, 그렇다면 원래 여기가 0.3, 0.7인데 여기서 휴먼 캐피탈을 띄워다가 피지컬 캐피탈하고 합쳐버리면 이게 이제 3분의 1이 아니라 한 3분의 2 정도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고 이제 볼 수도 있죠, 그렇죠? 그렇게 한번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전혀 말이 안 되는 얘기는 아니에요. 굉장히 메이크 센스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알파를 3분의 1이 아니라 캐피탈 쉐어를 휴먼 캐피탈까지 포함한 광의의 캐피탈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캐피탈의 승수를 3분의 1이 아니라 3분의 2로 더 키워줄 수도 있죠. 자, 그래서 만약에 알파가 3분의 2의 값을 갖는다면 자, 여기 승수가 알파 나누기 1 마이너스 알파인데 알파를 3분의 2로 설정을 하면 분자는 3분의 2, 분모는 1 빼기 3분의 2니까 3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이 값은 이제 제곱이 됩니다. 아까는 2분의 1승이었잖아요. 이제는 제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똑같은 값을 그대로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똑같은 값을 넣어 보면 컨트리 J는 4%, 그 다음에 감가상각률은 똑같이 5%고요. 컨트리 I의 인구 증가율은 0%니까 그 다음에 이제 2분의 1승이 아니라 제곱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3.24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인구 증가율이 0%인 국가는 인구 증가율이 4%인 국가의 소득 수준의 3.24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만약에 컨트리 J가 소득 수준이 $10,000라고 한다면 연간 1인당 평균 소득이 $10,000라고 했을 때 컨트리 J는 얼마라는 거예요? 32,400불이 되는 거죠. 이거 굉장히 높은 소득 수준이죠, 그렇죠? 예. 만약에 우리가 알파 값을 조금 조정해주면 물론 이제 이걸 이렇게 막 바꿔도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또 다른 이야기고요. 그래서 알파 값에 따라서 우리가 인구 증가율의 차이가 소득 수준의 차이를 확대할 수도 있다. 뭐 소득 수준의 차이를 잘 설명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실제 데이터는 이제 뭐 그렇게 아까도 제가 뭐 데이터 보여드리긴 했지만 이렇게 그 모형과 이렇게 잘 맞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데이터에서의 소득 격차가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인구 증가율이 비교적 높은 국가들은 연간 소득이 $10,000도 되지 않아요. 대략 $1,0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소득 수준이 낮고요. 반대로 인구 증가율이 매우 낮은 국가들은 소득 수준이 비교적 높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대략 한 $10,000 정도. 그래서 컨트리 I가 인구 증가율이 0%에 가까운 국가들이라고 할 수 있고
컨트리 J가 인구 증가율이 한 3%에서 이제 4%로 비교적 높은 국가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두 국가의 이제 그룹들의 소득 비율을 계산해 보면 대략 10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파 값을 조금 바꿨을 때 한 3배 정도, 그다음에 알파 값을 캐피탈 쉐어를 한 3분의 1을 썼을 때는 한 1.3배 정도. 그래서 실제 이제 데이터에서 관찰되는 10배에 달하는 소득 수준을 설명하기에는 이제 무리가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아까도 강조했듯이 소득 격차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 소득 격차 10배라고 하는 거는요, 단순히 인구 증가율의 차이만 보여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인구 증가율이 비교적 높은 국가들의 소득이 낮은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캐피탈 딜루션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뭐 다양한 요인들이 존재할 수 있겠죠. 예. 그 다음에 소득 수준이 높은 국가, 당연히 인구 증가율이 낮습니다만 이들 국가들은 생산성이 더 높을 수도 있고요. 혹은 뭐 투자율이 조금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데이터에서는 작용을 하는 거죠. 여기에는 many things가 들어가 있어요. many things가 이 안에 들어가 있고 우리가 지금 인구 증가율을 반영한 솔로우 성장 모형을 이용해서 한번 우리가 엑서사이즈를 해본 것은 정말 다른 차이는 보지 않았잖아요. 모형에서 인구 증가율의 차이만 봤을 때 10배인데 3배 설명했다? 이거는 그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알파 값을 좀 바꾸긴 했지만 캐피탈 쉐어를 3분의 1에서 3분의 2로 높이긴 했지만 만약에 실제 데이터가 10이고 우리가 한 3배를 32% 설명한 거잖아요. 전체 10배인데 3배를 설명했으니까 32% 설명한 거니까 그 굉장히 잘 설명한 거예요. 이 정도면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연구를 했다면 이거 굉장히 훌륭한 연구를 한 겁니다. 무시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예전에 이제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스토리인데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여담인데 시간이 없으니까 여담은 넘어가겠습니다. 네, 뭐 실제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강의하면 제가 그냥 여러 가지 일화 같은 거 말씀드릴 수 있는데 오늘 온라인 강의인데 넘어가죠. 자,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것들을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 보죠. 우리가 솔로 성장 모형의 인구 증가율을 반영을 할 경우 이제 재미있는 결과들을 얻었습니다. 이제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인구 증가율이 높은 국가일수록, 그렇죠? 자, 인구 증가율이 높은 국가일수록 캐피탈 딜루션으로 인해서 소득 수준이 하락한다는 걸 봤어요. 이퀘이션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죠. 자, 어디에 있냐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인구 증가율이 높은 국가일수록 캐피탈 딜루션으로 인해서 1인당 소득 수준이 이제 하락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실제 데이터에서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소득 수준과 인구 증가율 사이에는 네거티브 릴레이션십을 관찰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쪽이 Y이고 이쪽이 N이라고 했을 때 이러한 그림을 우리가 데이터에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솔로 성장 모형이 이제 이러한 패턴을 잘 설명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계속해서 마치 꼭 솔로 모형을 이제 디펜스하는 것처럼 느껴지셨을 텐데 인구 증가가 소득 격차를 설명하는 유일한 원인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구 증가율 때문에 소득 격차가 나타날 수 있지만 이게 소득 격차를 발생시키는 유일한 원인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population growth는 not the only source of differences in income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봐왔지만 이제 투자율의 차이, 그 다음에 생산성의 차이 같은 것들로 인해서 소득 격차가 나타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인구 증가율은 또 one of them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모델은 사실 인구 증가율의 차이가 왜 나타나는가는 사실 설명하지는 않았어요. 인구 증가율의 차이가 있다라고 전제하고 소득 수준의 차이가 얼마나 나타나는지를 본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부분에서는 인구 증가율의 차이 같은 것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